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드디어 1월 15일 투표일입니다. 네. 대한수의사회 직선제. 네. 네, 정말 대망의 직선제인데요. 첫 번째 사실 저희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이제 호응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유권자가 7,112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최소한 5,000명 이상은 투표를 해야 그래도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투표율이 조금 높아야지 직선제하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얘기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렇죠. 그분한테 힘이 좀 실릴 것 같고요. 맞습니다. 현재 제26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직선제 선거인데요. 네. 5명의 후보가 지금 출마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후보분들의 공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정말 수의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하셨을까. 네. 일단 수익의 제일 큰 현안 상황들에 대해서는 5분의 후보들이 되게 공통된 시각을 보여줬어요. 공약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진료비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이 진료비는 사실 반려인들하고 문제도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부 정책과도 연결돼 있는 거고요.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표준수가제까지는 하지 않지만 진료비 사전고지제랑 진료비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공시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대부분 후보들이 강력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일부 하더라도 진료 항목을 표준화한 다음에 수의사가 자율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쪽으로 다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동물약국 문제가 있는데, 우리 네네. 동물용의약품이 동물약국을 통해서 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측면이 있고,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이 됐으나 약사 예외 조항이 있어갖고 대부분의 맞아요. 처방 대상 동물약품은 약국에서 그냥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분이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겠다. 특히 반려동물 백신 같은 거 다 집어넣어서 처방 대상으로 묶겠다. 그다음에 약사법을 개정해서 약사 예외 조항을 없애가지고 수의사 처방제 이제 구멍을 막겠다. 또 인체용 약품 공급 개선. 우리 동물병원에서 인체약품을 살 때 도매상에서 사지 못하고 꼭 약국 거쳐서 사야 되는 건데, 이거 공급 이거 개선해서 도매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5분 후보 공통적으로 담겼습니다. 네, 저희 위클리빗에서 사실 그동안 조목조목 좀 짚었던 부분들이어서 맞아요. 네. 네.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어떤 맞아요. 얘기인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직군 중에 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동물 진료업에 종사하는 임상수의사들은 1년에 10시간씩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연수교육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논란도 있고 뭐 있는데, 이제 재미난 것들은 어떤 공약들이 담겼냐면은, 산하단체가 하는 교육들을 필수 교육으로, 지금 연수교육 10시간이 일반 교육이 있고 필수 교육이 있는데, 필수 네. 교육은 지부만 하게 돼 있거든요. 지역 수의사에만. 이거를 산하단체가 하는 것도 인정하게 해준다는 게 많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게 온라인 연수 교육을 이제 운영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어려움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항상 네. 수의직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위클리벳에서도 네. 참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수의사 회원분들이 지금 임상수의사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직군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네. 이 공무원 수의사분들을 위한 공약들이 또 많이 담겼는데요. 일단은 지자체 우리 7급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뽑잖아요, 수의직. 네. 이거를 이제 6급 채용으로 하겠다. 플러스 수당이 지금 낮은데 수당을 높이겠다. 이런 공약들이 되게 똑같이 다 담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든지 약사 뭐 이런 다른 직군들하고 전문 그렇죠. 직군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맞추겠다는 거죠, 그렇죠. 균형을. 의사는 현재 지금 5급으로 채용하는데,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일단 6급 채용부터라도 일단 하겠다. 그런 공약이 담겼고요. 동물위생시험소라고 지자체 동물방역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수의사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4급 기관입니다. 시험소 기관인데 이걸 다 3급으로 원기관으로, 연구원으로. 그렇죠, 연구원으로 다 승격하겠다라는 공약들이 담겼고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지를 높이겠다는 공약들도 많이 담겼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방역활동 장려금이라는 수당이 나가는데 이걸 다 인상하겠다는 공약들이 있고요. 재미난 거는 이제 김중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중방역수의사가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삽입이 안 돼 있어요. 훈련 따로 하고 그 다음부터 3년간 복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일반 병사처럼 합치겠다.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인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이 담겼고 또 기호 4번 상례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에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취업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공방수급 나고 뭐 이런 공약들이 또 담겼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네.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자, 또 하나가 사실 이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맞습니다. 부분도 위클리벳에서 저희가 좀 많이 다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펫보험도 다뤘지만 우리 또 가축질병 공제제도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지금은 맞아요. 가축질병 치료보험이라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빨리 확대하겠다. 또 지금 시범 사업 기간을 좀 줄이겠다. 이런 공약들이 담겼고요. 네. 또 전문의 제도를 이제 추진을 해보겠다.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정책들이 담겼고. 왜냐하면 사실 네. 이미 수의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는 본인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네. 전문 병원들이 이미 생겼죠. 맞습니다. 그런 공약들도 담겼고요. 회원들의 네. 윤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담겼습니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생명을 다루는 직군이기 때문에 네. 수의사 선생님들의 직업 윤리 또 사회 윤리, 책임 윤리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네. 말씀 많이 드리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각 후보별로 좀 특별한 공약들이 없을까요? 눈여겨볼 만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대부분 이제 겹치는 내용들이고 네. 수의사 회원들이라면 다 필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었고요. 공통적인 공약이었죠. 그 외에 각 후보별로 좀 특이한 공약들을 3개씩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기발랄한 공약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으면 재밌습니다. 좋겠어요. 네. 일단 기호 1번 김중배 후보님은요. 일단 공수의 축종별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공중방역 수의사 말고 공수의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를 위촉을 해가지고 지자체의 방역 활동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활동비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걸 축종별로 소임상수의사 70%, 가금 임상수의사 20%, 양돈 임상수의사 10%를 이렇게 지정해서 그 비율만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겠다. 좀 더 체계화시키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수의사 국회의원이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수의사 국회의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을 위해서 비례대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위클리벳에서는 우리 초창기부터 했던 얘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담겼습니다. 네, 이제 1번 후보의 네. 공약이었어요. 네. 특이한 공약 3가지. 두 번째 양은범 후보님은요.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공약이 첫 번째인데 수의사법에 수의 지도라는 걸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수의 지도. 네,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군이라든지 활동들에 대해서 항상 수의사가 최고 전문가로서 지도를 하게끔 하는 걸 수의사법에 명시하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또 수의사법에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비윤리적인 수의사 회원이 나왔을 때 사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네. 실효성이 없는 징계밖에 못 내려요. 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정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법을 바꿔서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공약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인들 시선에서 보기에도 수의사 스스로 뭔가 자정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로 보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또 네. 대한수의사 윤리위원회의 어떤 권한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도축장 있잖아요. 네. 우리 축산물 위생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축장에 검사관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수의사 공무원분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 이제 도축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법정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지금 50%도 채우지 못했대요. 양은범 후보님이 직접 조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까지 다 채우겠다. 이런 공약이 담겼고요. 이제 세 번째 공약이 특이한 게 재밌는데요. 우리 지금 수의사가 축산 관계자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되어 있다가 그래서 뭐 공항에서 뭐 외국 나갈 때 또 외국에서 들어올 때 뭐 신고하고 소독받고 하는 걸 해야 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자기는 축산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수의사까지 하는 게 너무 심한 규제다 이래가지고 수의사 면허증이 있지만 비수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의사 출신 변호사 이런 분들 네.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아직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들은 여기 포함이 돼 있어갖고 뭐 농장에 전혀 가지도 않고 축산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 뭐 소독받고 신고하고 이게 불편함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를 축산 관계자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이제 넣으셨습니다. 이거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2번 후보님의 공약이었고요. 맞습니다. 자, 3번 후보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이성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공약이 이제 제가 3가지를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소통을 되게 강화하는 정책을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1, 2, 3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접수가 되면 둘째 날에 중간 보고를 하고 셋째 날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겠다. 3일 내에 이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공약 플러스 대수 신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네. 33명 이상의 수의사 회원이 청원에 참여하면 회장이 직접 답을 하는 그런 신문고를 운영하겠다는 정책이 1번입니다. 네. 일단 대수에 관심이 좀 쏠리긴 하겠네요. 수의사 그렇죠. 선생님들의. 네,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의사 처방 대상 처방 사료가 있고요. 지금 또 특수 보조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의사 처방식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수의사 처방전 없이 유통이 다 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진짜요? 네, 법적으로 아무런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방 권한을 강화하는 법 제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그런 걸 유통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동물병원 같은 경우가 2종 근린시설에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개설 요건을 완화해서 1종 근린시설에서도 동물병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약들을 담으셨습니다. 네. 자, 3번 후보님의 네. 공약이었습니다. 자, 4번 후보님으로 가보죠. 네, 기호 4번 상래영 후보님은 네. 재미있는 공약이 왔는데 일단 네. 수의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아, 이게 진짜 무슨 정말 박물관을 그냥 딱 설치해가지고 뭐 예전에 수의사들이 이랬다 이런 것만 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대한수의사회도 아예 글로 가고 거기를 이제 또 어떤 컨벤션 센터도 같이 지어가지고 수의사 대상 컨퍼런스 같은 것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복합센터 같은 걸 만든다는 이런 공약입니다. 무슨 수의사들의 요람처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땅을 또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제 받아내겠다는 이제 그런 공약입니다. 네. 두 번째 특이한 공약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의사 관련된 정보들이라든지 지식을 모아놔가지고 수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그 빅데이터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해가지고 진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빅데이터 시스템. 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뽑은 특이한 공약은 담임으로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 원래는 몇 번까지 하실 수 있죠?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네. 또 당선되면 또 할 수 있는데요. 네. 3년 담임으로 끝내겠다는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아, 지금 여러 후보님 중에서 유일하게 상래영 후보님만 담임으로 끝내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냥 공보집에다가 별도 공약으로 딱 박으신 분은 이제 상래영 후보님밖에 없습니다. 네. 자, 4번 후보님의 공약 들어봤고요. 네. 이제 끝으로 5번 후보님은 어떤 특별한 공약들이 있나요? 네, 허주영 후보님 특이한 공약 제가 3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병원 전용 용어 관리 강화인데요. 동물병원 전용 사료, 동물병원 전용 뭐 영양제 이런 거 동물병원 전용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동물병원 말고 다른 곳으로 유통이 되고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병원 외 판매를 완전히 금지시키겠다.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 같은 걸 막겠다. 이런 공약이 있고요. 두 번째 특이한 공약은 야간 응급병원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네. 비영리법인으로 공적 병원을 지역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진료를 담당하고 또 TNR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을 그 병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TNR도 네. 뭐 입찰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24시간 병원도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자체 사업을 공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거 플러스 이제 24시간 병원을 좀 줄여가지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좀 챙겨보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뽑은 공약이 이제 되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공약인데요. 일단 동물 관련된 부처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있고요, 환경부 있고요, 문화재청 있고요,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를 일원화시키겠다. 한 부서에서 다 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플러스 지금 수의사를 관리하는 담당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 아, 의사나 약사들이 속해 있는 보건복지부로 그렇죠. 수의사들도 가겠다. 이런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5분의 후보들이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우리 수의계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공약들 조금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좀 네. 데일리벳을 통해서 인터뷰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공부물 다 받으셨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수요일에 있었던 토론회를 통해서도 네. 또 후보님들의 생각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면요. 어디서 볼 수 있죠? 대한수의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표는 15일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지금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유권자분들은 온라인 투표하는데요. 대한수의사회에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모바일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선거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한 표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꼭 그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